사람은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 걸까요? 한때는 가족이었고 서로를 위해 희생도 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상주석에 홀로 앉아있는 시어머니. 여기가 모든 것이 끝난 자리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자리이고 가족이 무너진 자리이기도 하죠. 어머니, 이 집 문제 장례 끝나면 바로 정리하죠. 오늘도 사연 이야기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제 몫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던 욕심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수에 위에 올려둔 아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쓸어내린다. 3개월 전,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로또 1등이라는 행운이 찾아오기 전까진요. 행운은 축복처럼 보였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천천히 스며드는 독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 이 이야기는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상처가 되었는지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파트 부엌, 며느리와 아들이 소박한 저녁을 먹는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야? 내가 알바라도 더 할까? 천천히 하자. 우리 그래도 잘 버티고 있잖아. 그땐 서로를 위하던 마음이 있었고 불평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 시누이 부부는 세차 이야기, 여행 이야기, 아이 사교육 이야기로 웃으며 대화한다. 며느리는 늘 비교 속에 있었고 그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왜 늘 부족한 쪽인가? 라는 눈빛. 아들이 번호를 확인한다. 떨리는 숨, 멈춰버린 손. 됐어. 1등 우리 됐어. 둘은 서로를 끌어안는다. 웃음, 눈물, 그리고 뒤늦은 침묵. 그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살 수 있는 거야. 어머님도 도와드리고 여행도 가고 다 해보자. 그래. 하지만 이건 우리 둘만의 일로 하자. 괜히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며느리는 몰랐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숨기자는 그 말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첫 삽이 될 줄은. 며느리는 거실 TV 뉴스를 본다. 로또 당첨 후 파혼 가정 파탄 잇따라 같은 뉴스 자막이 스쳐 지나간다. 그녀는 TV를 끄고 중얼거린다. 우린 다르게 살 거야.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행운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걸 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죠. 그리고 그녀의 마음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양손을 깍지 낀 채 말을 던진다. 어머님, 이번 명절엔 이 정도만 하시죠. 괜히 많이 해봤자 다 버리잖아요.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들 오면 우리도 이제 우리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 말투. 차갑지도 않은데 따뜻하지도 않은 이상한 말투.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있고 며느리는 가계부를 펼친다.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게. 이제부터 어머님 용돈도 내가 챙길게. 꼭 그래야 해? 돈은 한 군데서 나가야 낭비가 없어. 알잖아. 며느리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 항상 옳은 말은 아니죠. 밥은 한 상인데 분위기는 셋이 아닌 둘이 앉아있는 것처럼 무겁다. 내일은 애미가 장봐올게. 예전처럼 명절 음식도. 아들이 말문을 트려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끊는다. 어머님, 그건 좀 비효율적이에요. 요즘 그런 방식은 다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할 줄 그녀는 몰랐겠죠. 시어머니는 살짝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대사는 없다. 말보다 침묵이 아프게 남는다.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탁 하고 닫힌다. 소리는 작지만 그 울림은 크다. 대화는 줄고 방음은 두꺼워졌습니다. 같은 집이었지만 다른 세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통시장에 혼자 장을 보고 있다. 다른 할머니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웃음은 어색하다. 사람은 집에서 밀려날 때 바깥에서 더 크게 웃습니다. 집에서 흘린 눈물을 밖에서 감추기 위해서죠. 시어머니의 조용한 한숨.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한다. 어머님, 앞으로 식사는 각자 하시죠. 서로 불편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말하지 못한다. 아들은 멈칫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 작은 문장 하나가 우리 가족의 균열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 진료 후 약봉지를 들고 집에 들어온다. 며느리는 영수증을 잡아들고 표정 없이 말한다. 앞으로 병원비는 미리 말씀하시고 쓰세요. 예상치 않은 지출은 이제 없었으면 해요. 몸이 안 좋아서 간 건데 그게 미리 말할 일인가? 네. 이제는요.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옳은 말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지갑과 통장을 서랍에 넣고 말한다. 한 가족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해.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내가 낼게. 아들은 작은 한숨만 내쉰다. 말은 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나쁜 선택임을 모른 채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돈은 가족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엔 음식이 있다. 그러나 시어머니 앞 접시는 비어 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본다. 내가 이 집에서 왜 밥을 굶어야 하니? 굶으셨어요? 그건 어머님 몫이죠. 각자 하자고 했잖아요. 심지어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다. 나는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지. 저도 사랑했죠. 하지만 정가난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게 죄인가요? 그 말은 칼보다 깊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외친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아들은 방문을 닫고 혼자 주저앉는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진다. 조명은 차갑다. 갈등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폭발만 남았죠. 그리고 그 폭발은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TV 불빛 속 아들은 홀로 술잔을 기울인다. 방 안에서는 며느리가 문을 잠근 채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순간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짧게 말한다. 그만 좀 한심하게 굴어. 남자면서 해결도 못하잖아.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만 떨군다.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심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거실로 나온다. 두 사람 사이엔 며칠치에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흐른다. 아들아 힘들지? 괜찮다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아들은 울지도 못한 채 미소 비슷한 것을 짓는다. 엄마 나 조금만 더 버텨볼게. 조금만.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던 중 쿵 하는 소리를 듣는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아들의 손이 보인다. 손가락이 떨리다 멈춘다. 아들, 늦었습니다. 심근경색 이미. 시어머니는 무너진다. 며느리는 충격이 아닌 현실 계산이 먼저 스치는 눈빛을 보여준다. 사람을 잃는 순간에도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흐느끼지만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본다. 이제 남은 건 제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지만 말하지 않는다. 말을 해도 닿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 아들은 떠났습니다. 갈등이 만든 비극이 아니라 침묵이 만든 가장 잔인한 결말로. 거실엔 멈춘 시계, 식탁엔 남은 그릇, 벽엔 말라버린 국화꽃. 시어머니는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있지만 울지 않는다. 울음조차 다 말라버린 사람처럼. 집은 그대로였지만 가족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상속, 명예, 잔액 등을 정리하며 말한다. 어머님, 전 제 삶을 살아야 해요. 여기 남을 이유도 의무도 없잖아요. 그녀는 눈물도 미안함도 없다. 단지 숫자와 서류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일 뿐 말하지 않는다. 그녀가 괴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돈이 괴물이 된 걸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셔츠를 접고 낡은 지갑을 만지며 속삭인다. 미안하다. 그때 그냥 한 번만 더 안아줄걸. 시어머니는 조용히 시장길을 걸으며 장을 본다. 표정은 슬프지 않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표정이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갑니다. 남겨진 사람만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뿐이죠. 저녁지 아들의 사진 앞에 작은 초가 켜져 있다. 시어머니는 고요하게 말한다. 돈이 우리를 망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스스로를 망친 거였지.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숨겨두었던 얼굴을 드러낼 뿐입니다.